네, 3월 10일입니다. 오늘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윤석열의 당선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헌재 선고 일자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다들 좀 답답한 마음일 텐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더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한준호입니다. 힘냅니다. 네, 한준호. 네.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 캐스터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보다 더 반가운 분입니다. 네, 맨날 보는 얼굴, 이제 가끔 보는 얼굴. 네. 제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저는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전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많은 민주 시민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그래도 소개는 해드리고 나서 물어봐야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뒤통수를. 네,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의총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죠. 끝났나요? 의총 끝났습니다. 의총 끝났나요? 네. 의총 막 마치고 오셨는데 김병주 최고위원님 네,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네, 박균태 왜 의원님과 박수를 안 쳐요? 네, 박균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균택입니다. 네.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윤석열 석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석방이라기보다 약간 사법 카르텔을 이용한 탈옥이 아니냐. 법률상 탈옥. 네, 법률을 이용한 탈옥. 탈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검사에 의해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표현. 저의 주장이니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이프로스 우리 원래 일반인들이 잘 모르던 건데 이프로스가 아마도 검사 게시판인가 봐요. 여기에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가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라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원 결정 이유 전문, 특수본 즉시 항고 의견 제시 이유,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지휘 이유 그 근거를 좀 공유해달라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고 김종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도 댓글을 통해서 일선 업무의 혼선 정리 차원에서 일반 항고통의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된다. 또 이승민 목포지청 검사도 댓글로 법원 결정 이해가 안 간다. 즉시 항고 포기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주민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도 명확하게 실무지침을 달라 날로 해야 될지 시로 해야 될지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요사한 그 세 분 그날 저희가 사실 급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검찰은 항고를 할 것이다라고 누구도 이견을 다는 분들이 없었는데 검찰은 결국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래도 지금 당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또 이제 관련된 의원님들의 좀 의견들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한다고 예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다 보니까 저한테 사람이 너무 순진했다, 바보스럽다라고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저도 참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즉시 항고를 했던 것이 그 예측이 당연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 수사팀들이 자기들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잘못했고 불법 구금을 했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을 석방을 한다. 이 결정은 검사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인생을 걸 만한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수사팀 검사들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이것을 말리는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편을 들 줄은 알았지만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짓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도 공직자인지라 이렇게는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팀의 목소리에 밀려서 결국은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인데 하루 만에 결국은 검찰총장이 그걸 억지로 누르는 이런 행태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런 석방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정말
저런 어떤 범죄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범죄자의 길로까지 간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던 제가 순진하고 부족한 것인지, 내란 수계에 의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내란 옹호의 길로 저렇게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나간 짓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상한 자인지 한번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심우정 씨가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내란에 대해서 검찰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빌미가 잡히고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원래 검찰이 이기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저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로 보면, 심리적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만약에 검찰이 실수로 진짜로 산수를 잘못해서 네.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즉시 항고하죠. 네.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즉시 항고 안 했다는 거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의도가 돼 있었다. 이미 일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는 10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고,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은 명확히 알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시간 끌기를 했잖아요. 심우정이가 그 고검장 회의를 해서 하루 반 가까이 협의해서 결국은 이것에 그 협의한 주범은 검찰총장인데 그런 의도가 있다 보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실수라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신뢰를 진짜 땅에 떨어뜨려서 검찰로부터 그 국민으로부터 검찰에 대한 신뢰, 이것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탄핵 갑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법의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비겁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상 비상계엄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럼 임명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임명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 이번 역시 즉시 항고도 그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보통 어떤 자기들과 견해가 다른 결정이 법원에서 나면 기계적으로 뭐 늦어봐야 한 4시간, 한두 시간 내에 입장 정리해서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것은 문구 따듣는 시간이지 사실상 태도를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바로 법원의 뭐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한 가지 더 붙일 수는 있죠. 재판에는 뭐 일단 승복은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거의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 바로 얘기가 안 나오고 그 다음날 결국 항고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심우정 청장의 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했다. 법원 말이 맞네. 법원 말이 맞으니까 우리는 항고 포기할게. 이걸 말이 되는데 계속 어떻게 했냐면 실무상 날로 했는데 지금 실효해서 그건 동의할 수 없다. 그건 따로 권한에서 다퉈보겠다고 하면서 항고 포기를 했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자기들이 실수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계산을 잘해서 날로 계산하는 게 난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서 다퉈야 되는데 다투지 않고 지금 포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이미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미 본인이 맞지 않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검찰에 뭔가 진짜 내란 행위에서 깊숙이 개입한 게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심도 해보고 그건 뭐 나중에 차차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오늘 이제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심우정 총장이 그 기자들에게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무슨 자신감일까요? 적법 절차에 따른 무슨 지금 사실 구속 취소는 헌재 판결도 난 적이 없어요.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보석에 관계된 것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상급심에서 판결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무슨 그런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한임석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그래서 이제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시항고로 주장을 막았는데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물에도 부합하지 않는 첫 해석이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거의 이거는 뭐 법을 제정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큰 혼란이 생기지 않나요? 앞으로 이제 그럼 다 시간으로 해서 이게 구속이 적법한지 얘기해달라고 지금 옥바라지 그 카페에서도 날리고 네. 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명태균 씨도 나 다시 해보겠다 이런 큰 혼란을 예상 그렇죠. 못한 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검찰. 그러니까 판사가 법에 분명히 날과 날을 기준으로 네.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네네. 마음대로 시간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국회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안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그 규정이 법무검찰의 요구와 법사 의원들의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 조항이 존치가 돼 있는데 네. 국회 결정이 있었던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위헌이니까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인 자가 네. 헌법재판관들의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네. 판사든 검찰총장이든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의 권한까지 네.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까지 대신 행사하겠다는 그런 심리와 똑같은 것이어서 네.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쿠데타죠. 어떻게 보면 법기술자들의 조작이고 장난인 것이고요. 저는 솔직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진짜 모른다는 게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다만 그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추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이제 있겠다 싶어서 각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좀 해 가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일단 말씀하셨듯이 기존 관행을 완전히 깨는 것이어서 지금 실무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 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주로 이제 구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체포해 와서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사가 청구를 하면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기록이 가서 오고 그러면 통상은 이런 경우처럼 한 2, 3일 정도 빠지거나 이렇게 네네.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당장 그 결정이 났을 금요일 날도 이미 구속경 그렇게 따지면 구속경에 도가있을 사건들이 이미 발생을 했을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속 기소돼 있는 사람들도 그럼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실무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 만약 가사 100만 벌 양보해서 법원 입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죠. 일단 그것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무 현장에서 경찰, 검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옥바라지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우정 총장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돼야 되는 전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정현호 박근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있어서 그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구속 취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구속의 어떤 권한은 법원이 정권적으로 갖고 있고 네. 법원이 그걸 구속을 취소했다고 명을 했으면 검사는 따라야지 따르지 않으면 위헌일 것 같아서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검사를 포함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법이란 건 굉장히 다양하고 원래 제정될 때부터 각자의 사상이 부딪혀서 만들어지고 타협의 산물이고 혹은 다수결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법들 네. 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져서 법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법을 집행할 수 없겠죠. 나는 이게 해야 되는데 위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 하고 또 저 사람은 저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행정부 관료, 검사를 포함한 행정부 관료들은 법에 있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따로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한다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따로 다투도록 이렇게 절차를 명백히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건 위헌일 것 같으니까 난 못하게 이거는 이미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죠.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자기가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에 즉시한 것이 있다고 규정하면 아 이게 내가 권한인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실무적인 문제 있고 실제로 자기들이 실수가 아니고 난로 계산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즉시한 권한이 논리적으로 맞죠. 두 분은 이제 검찰에서 실무를 내보셨던 분인데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들도 주셨지만은 뭐 이후에 혹시 그쪽에서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말을 아끼시긴 하는데 네. 이제 좀 잠시 조용했다가 오늘에야 이제 글이 좀 올라오기 내부의 그 게시판에 글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주말 중에 어느 그 검사장급 간부의 얘기를 누가 전언해 준 걸 보면 사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검찰총장이 왜 사퇴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사고를 칠 정도면 직을 걸고 사고를 쳐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다 비슷한데 사고를 치고도 당당해요. 네,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간도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빨간 부전지가 앞에 그러니까 또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또 조심하라 하는 의미로 앞에 빨간 부전지가 구속 기간 언제 만료일이 적혀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은 이렇게 하얀 띠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져서 사건 번호만 붙어 있는데 구속 사건 아예 빨갛게 돼서 그러니까 그것만 날짜까지 1차 구속 기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왜 진짜 손가락으로 센다고 하잖아요. 잠깐만 오늘이 구속이 언제 됐지? 그래서 손가락으로 세서 1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왜 그러냐? 그걸 어겨서 석방이 되면요 진짜 옷을 벗어야 되는 거라고 검사들은 생각해요. 어렵게 내가 검사 됐는데 날짜 계산 잘못해서 옷 벗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심우정 총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하니까 나 항고 안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즉시한 걸 안 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구속기간 도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옷 벗어야죠. 왜? 근데 심우정 씨는 절대 옷은 자진적으로 안 벗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윤석열도 보호하고 본인도 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는 언제 탄핵할 건지 궁금합니다. 최상목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인권, 윤석열의 인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그런 엄청난 범죄자를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 언제 탄핵할 건지 빨리 알려주세요. 저는 가장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양심에 그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초선 의원들은 좀 의견을 쉽게 또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도부에 있는 우리 최고위원님 두 분께서는 뭔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계시니까 조금 말고 저희들한테 우리 더 똑똑한 김기표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의견이 갈리나요? 초선 의원님들과 다선 의원님들의 의견이 갈립니까? 거의 다 뭐 많은 의원들은 그 탄핵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분노하고 책임을 지워야 되잖아요.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잖아요. 많은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도부에서는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 모드,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이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그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 먼저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은 바로 탄핵하겠다. 사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이 그렇다고 바로 뭐 그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요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심우정 총장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훨씬 넘어선 행위를 지금 해서 대단히 큰 사고를 쳐놨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탄핵까지도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한다고 봐야죠. 근데 검찰 동호회가 이 윤석열이 풀려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동호회에서 감사 문자를 뿌렸어요. 동호회 회장 명의로. 이거는 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다들 두 분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으셨어요? 아, 예. 검사 출신 오비들한테는 다 문자 받으셨죠? 와. 저는
요새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자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후배가 보내준 거 보면은 아마 아니 그 검찰 저도 와 있을 겁니다. 검사 출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다 동호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일괄에서 수사관 출신도 들어가 있습니까? 수사관 출신도 동호회로 들어가 있죠. 석방 청원을 했나 보죠. 예? 이 사람들이 석방 청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그들끼리는 뭔가 일부 몇 명 했는 모양이죠.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 아 석방 청원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게 우선 심우정 총장이 그 친 사고는 지금까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에서 실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어쨌든 십수년간 지켜왔었던 룰을 깬 거잖아요. 그 룰을 깬 것이고 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어쨌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고검에 있는 특수본에게 너 즉시 항고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지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 동호회 회장 명의로 저런 문자가 발송됐다는 건 전 대단히 그 조직 출신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게 지금 저는 너무나 황당해. 저는 그때 제가 그때 운전하고 있다 어떻게 잠깐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여기도 오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검찰 출신 법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귀환을 환영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면 뭐 잘못 다 가리지 않고 그냥 풀려나면 다 좋은 겁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표하는 사람이 마치 그 검찰 동호회 전체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나 수사관 출신들 저기서 귀환하는 것을 환영한 이유가 뭔가요? 윤석열이 죄를 안 지었는데 무고하게 같이 있었으니까 풀려난 걸 환영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저 질문하지 마시고 답을 하십시오. 질문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리법입니다. 검찰에서도 검찰 동호회 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걸 현역 검찰들에게 압력을 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탄핵 석방 청원을 냈다는 것은 석방 청원 저게 대단히 압력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군에서도 예비역 장성들이 간혹 현역들한테 막 저런 성명서나 압력을 냈는데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건데 저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영향을 우리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저기 검찰 동호회장으로서 이 글을 보냈던 명의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금 동호회장을 하면서 이 문자를 그 명의로 보냈는데 문제는 윤석열 특수부장 때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이 말이 많으니까 폐지하겠다라는 주장을 내놨다가 윤석열 검사 등 특수부 검사들의 쿠데타로 내부 항명으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사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윤석열을 위해서 저렇게 환영하는 지금 글을 보냈다고 하면서 저분은 참 속도 좋다라고 어느 후배가 그걸 웃으면서 저한테 저걸 보내왔기 때문에 저런 글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검찰 출신이 이전에 법률가고 법조인이잖아요. 법으로서 냉정히 판단하고 과연 저것이 추록, 탈옥, 석방되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서 그걸 이성적으로 성명을 내든지 해야지 그냥 검찰 출신 우리 대통령 나와서 고맙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런 취지인 게 어떻게 법률가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 동호회를 정치에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최후 변론 할 때도 전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게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되게 비상식적인 궤변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최후 변론까지.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끝까지 미쳤구나. 파면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엊그제 결정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풀려날 거를 예견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 사법부 카르텔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나 판사나 이런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더 나아가 헌재에서 만에 하나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때, 파면이 아닌 그것의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상상 이상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맞아요. 옳은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에게 네.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 네. 다 쏠려 있는데 지금 뭐 헌재 측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나요? 혹시 오늘 오늘 저기 그 공보 자료 냈죠? 헌재에서 공보 자료가 하나 나왔나요? 네, 공보 자료 하나 나왔는데 네. 저 한 2 패러그래프로 2 단락으로 돼 있었죠. 이제 제가 뭐 완전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헌재 평의하는 거 언제 하는지 몇 번 하는지 언제 하는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원래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어요. 2가지가 나왔네요. 보니까 네, 그렇고, 네.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이 불가하다. 중요 사건 선거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함으로 양해 바란다. 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2가지가 나왔는데 네. 이제 하도 이제 요새는 뭐 전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망은 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워낙 문의가 많고 오늘 정도의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오거나 선고기일이 나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금요일 날부터도 선고가 이미 그때 되니 많이 돼서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니까 문의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 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 저 혼자 바람 섞인 그냥 진짜 바람 섞인 근데 네. 뒤에 우리가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2번째잖아요.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왜냐면 기자들과 형평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한테 다 통지가 간 다음에 마지막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그냥 야 곧 통지하고 할 테니 좀만 기다려봐 이런 말로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워낙 이제 발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가 글을 쓰려면은 막 3,000 몇 분이 대기 중이에요. 네. 저도 엊그제 들어가서 보니까 극우들이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네. 협박성의 글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네. 게시판에 의견을 그렇죠. 남겨야겠다. 네. 수천만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지켜줄 것이니 제대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흔들면 흔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극우들이 이번 사건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그들이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네. 민주 시민들도 조금 이제 행동에 네. 나설 때가 됐다. 이게 되게 위험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한 시간도 안 된 그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네. 이 매크로라는 걸 동원해서 게시판까지 점령해서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헌재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건데 그렇죠. 사실 오늘, 내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둔다면 수요일 오전까지 헌재가 이 기한을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은 이번 주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14일쯤이다라고 예상했던 날짜를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헌재에 대한 이런 협박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네. 광화문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몰려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지금 한 사흘째 오늘이면 사흘째인가요? 집에 못 간 상태에서 국회에서 계속 대기하며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는 것인데 네. 헌재가 오늘 이런 이제 공보 자료를 내긴 했지만은 헌재가 이 상황에서 판단한다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결정에? 제가 봤을 때 네. 오늘 발표 내용은 2번째 센텐스는 긍정적인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네. 공정하게 발표하겠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네, 좀만 기다려라. 약간 이런 말로 들려요. 그렇게 네. 느껴지고요. 네. 헌재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사실 범인을 실제 도피시켜준 검찰에 의해서 그걸로 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헌재에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보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전혀 영향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그렇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게 일어나 버리니까 네. 헌재도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뭐 크게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내란의 12.3 내란은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 국민이 증인입니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의 그 면허증을 준 거잖아요. 그럼 또 가서 비상계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40-50년 후퇴한 후진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은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헌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뭐 댓글에 완전 극우들이 도배를 하고 매크로까지 한다는 아까 발표들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도 힘을 모아서 광장으로 나가고 댓글로도 응원을 하고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뭔가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정말 윤석열은 상상 이상의 일을 하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의 뭐 캐비넷 같은 거 열어서 없는 얘기를 막 언론에 가짜뉴스로 도배를 해서 협박을 한다던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다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비상계엄을 네. 절대 안도할 수 없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걱정하는 마음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긴장을 하고 또 함께 그 헌법재판관님들의 그 소신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란 옹호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는 그 굳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가 사고 친다고 해서 군대는 없애지를 못합니다. 네. 경찰이 사고 친다고 해서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경찰 조직 없애지를 못하죠. 재판해야 할 사법부를 어떻게 누가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누군가 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기능 변경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지금 그 우리 그동안의 그 검찰 간부들 또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 이런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직에 문을 닫게 생긴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파면을 받을 사람은 없다. 탄핵 심판제도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얘를 봐주면 그 다음에 누구를 그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제도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제도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재의 어떤 그 존재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파면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직과 인원 구성을 봤을 때 대한민국 공직조직 중에서 가장 그 어떤 권위는 있지만 가장 약한 조직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그것도 상식과 양식을 가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게 맞을 겁니다. 일단 석방 사유가 구속기관을 도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건드리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석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언급한 것이 수사권 이런 것도 대법에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정확히 지금 기억 못해서 인용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SBS에서인가 나온 기사가 헌법재판소 그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 없었다 이런 류의 기사가 그래서 의총에서도 우리 모 의원께서 박봉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석방돼서 풀려났을 때 그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증거는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수집이 돼 있다. 이런 취지. 공수처로부터 받은 게 없다. 그렇죠. 공수처를 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혹시 뭐 수사권이 문제된다고 그렇게 백보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공수처에서 받은 증거가 없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증거에 있어서는 이 석방이라는 것이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판단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혹시 이제 그 변론 재개 가능성
기간 연장 때문에 변론 재개 가능성.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 카드로 쓴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좀 생기거든요.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변론 재개 문제는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법원의 석방 결정, 네. 청구 인용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구속기관에 관한 산수의 잘못으로 풀려난 것에 불과할 뿐 네. 증거 수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안을 진실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네. 괴를 갖추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변론 재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마은혁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이것 때문에 뭐 탄핵 인용 여부에 그 결정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네. 또 시간 끌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마은혁이라는 진보적인 그 법관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갔을 때 갖는 그 수구 세력들의 그 거부감 네. 또 한 명이라도 더 더해줬다가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 직무유기성 저는 그 임명 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차원의 것이지 이 어떤 날짜 문제라든가 인용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김기표 의원님 어떠세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사실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야, 탄핵은 인용될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저쪽에서 하고 싶은 건 6월까지 끌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붙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을 계속해서 뭔가 시간을 끌면 좋은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한편에서는 야 저쪽에서 주장하던 5대3 즉 3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확신이 좀 있어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하고 또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차차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같으니까 저쪽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네. 탄핵이 확실히 되는 셈이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렇죠. 아무리 그 유리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 3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6명이 확실히 돼버리니까 탄핵은 네. 기정사실화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단지 며칠이 늦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대선판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건데 네. 그러니까 그것에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헌법재판소 일정이 늘어지냐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 네. 제가 반대 입장이면 네.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제기하고 이제 마은혁 들어왔으니까 갱신 절차를 거칩시다 했을 때 네. 헌법재판소 아무리 양승태 옛날에 대법원장처럼 다 합시다 해도 헌재 재판장이 아니야 이건 헌법재판이니까 간이하게 해 그래서 유지만 하고 하루 정도 잡아서 해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얻는 실익보다 헌법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일말에 기대하는 그 기각의 가능성 완전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걸 감행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5대3이 될지 뭐 그런 것까지 확신해서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면 그거 완전히 안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무조건 탄핵 인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익이 며칠 미루는 게 그런 거면 우리가 감행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석열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변론 제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겠다 아니면 시간을 더 갖춰서 자기들 선동해서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보겠다 할 텐데 헌법재판소는 불복 프레임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지금 만약 두렵다기보다 불복이 혹시나 생길 여지를 조금이라 불복 그러니까 승복하지 않는 것에 조금의 여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돼 있냐 불구속돼 있냐가 내가 방어권 행사 많이 잘했냐 안 했냐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구속시키겠습니까? 형사 절차에서 오히려 다 구속시키면 안 되죠. 방어권 보장을 못 한다면. 그렇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구속을 하고 거기서 변호인 접견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떤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구속으로 바뀌어서 새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한번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에는 승복이나 불복 그것 때문에라도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안 해줘도 되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정말 예측이 안 돼요. 네, 의미가 없. 네. MBN인가에서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만약에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안 좋은 시그널입니까? 연장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늦어지는 것은 저 피청구인 쪽에서 너무도 많은 주장을 하고 네. 억지 주장을 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늦어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일 텐데 네. 만약에 많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네.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러 늦출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 6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는 상황이 그때는 염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겠죠. 우선 이제 그 뭐 방송사 얘기를 했는데요.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뭐 기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 헌법재판소 내에 정보를 얻어서 하는 기사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저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약간 그 조회수 네. 장사를 하는 것이 많아서 저 그 기사 자체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사는 저는 거르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박균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늘어지면 뭔가 지금 계속 전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늦어진다는 것은 뭔가 그 안에서 절차가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조금 늘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저는 보죠. 그렇죠. 늘어지면은 이견이 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뭐 이것은 증거가 명확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동안 계속 평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번 주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조금 안 좋은 시그널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참고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확실하게 찬성을 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 네, 4월 얼마 18일. 안 남았네요. 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인 요구는 그걸 노리는 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요즘 뭐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있고 이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분석을 하고는 있어요. 네.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는 있고 한두 가지만 그냥 가볍게 좀 진단을 좀 해보고 가면은 어쨌든 아까 오윤혜 씨가 이야기하다 만 거긴 한데 이러한 검찰들의 그 구속 어쨌든 윤석열을 풀어나게 그러니까 네. 바깥으로 정말 풀려나게 해준 이걸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도 저희가 이 사안들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당장에 명태균 씨만 해도 나도 좀 풀어줘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네. 잠깐 저희 VCR을 하나 좀 보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요거 말고 혹시 명태균 씨가 없나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고 곧 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그동안 일수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수로 계산해 구속돼 있던 피의자들이 자신도 윤 대통령처럼 시간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또 이런 신청들이 인용돼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윤 대통령은 항고 없이 석방됐지 않느냐고 항의할 가능성도 남습니다. 저런 것도 보고 나면은 진짜 대단히 큰 사고를 친 건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전반적인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건데
그나저나 지금 우리 김병주 쪼거님께서 옷을 저도 그렇긴 한데 옷을 입었다 벗었다는데 좀 춥네요. 네. 그래요? 마음도 춥고 긴장되고 초조하잖아요. 춥다 더웠다 좀 합니다 이거. 네네네. 두 분도 그러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김병주 의원님 계시니까 궁금한 건데 대본에는 없지만 이번에 공군에서 오발이 있었잖아요. 8 실탄을 포천 민간에. 그렇죠. 이거 전쟁 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아군한테 폭탄 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죠. 사실은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공군 전투기에 의해서 오발로 피해가 있었는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오발이 있긴 있었는데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있었고요. 이번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포천 그 피해 지역에 갔어요. 와.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그 전투기 한 대 그 KF-16에서 MK-82라는 폭탄이 있어요. 그거 한 발에 한 220kg 돼요. 엄청나게 크고 그것이 4발 투하가 한 대에서 되고 다른 한 대에서 4발이 투하가 됐는데 그 민가 지역하고 부대에 떨어져서 그때 갔을 때 29명이 부상을 당했고 민간 피해도 엄청났고요. 그리고 이게 압에 의해서 저 멀리 한 100m 있는 그런 데도 유리창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래서 너무 진짜로 엄청난 거고 공군에서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찍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그 3중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잘못해도 크로스 체크하고 그다음 체크하는 이 체크 시스템이 또 마비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제가 3가지를 요구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재재난 지역을 선포해 달래서 이것은 다행히 재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고요. 우리도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 수사를 공군에서 하더라고요. 공군에서 하면 자기 식구 감사기를 할 수가 있어서 국방부에서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 방지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 또 어이없는 것은 이번에 사실 하력 시범형으로 보여서 한 3번 정도 이미 훈련을 연습을 했던 지역이에요. 좌표가 연습할 때는 아마 연습탄으로 했을 건데 그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훈련장 좌표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자는 옷 벗던지 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죠. 국민들한테 그거를 폭탄을 터뜨린 건데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지금 책임 안 묻는 게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저도 국방위를 요구해야 돼서 했는데 지금 이 큰 사건을 앞두고 국방위는 개천하지 못했는데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사실 이 사안도 원래 오늘 정도에는 좀 깊이 있게 더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말 나온 김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아닙니까? 이장님께서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김용태 의원이 심신 안정을 위해서 청심환을 제공하는 걸 뭐 검토하겠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요?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고. 여러 군데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거 느껴지고 진짜 지금 친이 쿠데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조가 국민들을 진짜 무시하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름들을 이렇게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는 진짜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잖아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에서도 즉시항고 이거 하지 않으면 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않고 난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사건인데 그럼 버젓이 자기는 사퇴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책임은 3가지 책임이 있어요. 법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책임, 그다음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정치적인 책임, 군에서는 지휘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풍토를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왔어요.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나면 당연히 누군가 국무총리가 되든 행안부 장관이 되든 책임지고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법적으로 뭐 따져서 법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안 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은 한참 가잖아요. 이러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나면은 뭐 잘못은 따져보면 뭐 조종사가 있고 크로스체크 가는 비행단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는 지휘 책임이 있는 거죠. 위에. 그런 걸 책임지라고 리더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 안 좋은 책임지지 않는 문화를 만든 것이 앞으로 또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또 과제예요. 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뭐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 의해서 저희가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청취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까지가 한 번의 큰 싸움이다. 이때 헌재가 그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한 날짜를 빨리 잡아줘야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언정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전 그래서 오늘쯤이면은 우원식 의장님께서 최상목 대행에게 우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하라라고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그게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장으로 지금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광장으로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총을 국회에서 이제 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발언들을 좀 이어가면서 국민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지금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 국민과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긴 했죠. 네, 그렇죠. 네. 생각할 수 없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뭐 탈옥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을 아끼고 지지해 주신 당원분들께 그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애초에 이제 당연히 구속되고 사형하고 무기징역을 해야 될 사건이니까 애초에 구속되는 게 맞는데 막상 사건이 진행될 때 윤석열이 만약 자진해서 출두하고 이렇게 다 수사에 협조하고 했으면 현직 대통령이라 진짜 구속이 정말 어떻게 됐을지는 잘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구속돼야 될 게 맞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그때 검찰이 수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이거 진짜 검찰은 존재가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영장 청구 안 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번 큰 혼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안 오니까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에서 이제 구속이 된 부분이 이게 구속이 당연히 됐죠. 그런데 그 상황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되고 기소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상황과 지금 물론 윤석열이 구속됐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마치 죄송합니다 미친 뭐 이렇게 다시 풀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당황스럽겠지만 그 애초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크게 헌법재판대로 형사재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을 좀 믿고 기다려주셔도 좋다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안심하십사 하고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 헌법재판은 요걸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윤석열은 나와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뭔가 이렇게 교사하거나 뭐 회유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작당 모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경계하거나 민주당에서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그 군인들 진술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초창기 진술하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군 장성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풀려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증거인멸을 더하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재로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담당 재판부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이 기소할 때 그 산수를 잘못 계산해서 불법 구금이었다는 이유로 풀어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법원이 구속을 해라. 판사가 직접 구속하는 것을 우리가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판사 당신이 윤석열을 봐주려고
산수를 일부러 이상하게 계산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를 통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든 판사가 직접 구속을 해라. 이걸 이제 앞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요청을 해야 할 텐데 검찰을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민적인 요구로 어떤 사법부에 청원을 넣는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 물론 저 내란 그 옹호 세력들처럼 뭐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고 어떤 그 여론 건전한 여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법정 구속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아예 일반인이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소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최일병 사건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그런 것만 입증을 해도 저는 구속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면 뒤 구속. 그렇죠. 파면 뒤에 그러니까 결국 파면이 되는 것이 관건이다. 모든 사건에. 민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민간인이 되면 이제 수사가 조금 더 쉬워지고 명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신병 확보도 더 용이해지니까 뭐 좀 답답하지만 탄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러면 만일에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지금 뭐 재판부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다양한 주체에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조금 늦더라도 경찰로 다시 넘겨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은 세 개의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지금 본안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의 의견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런 또 그 의문 제기도 있으니 안전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석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공수처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박범계 법사위 간사님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의장 셋이서 방문을 해서 공수처 차장을 만났는데 만나서 혹시 법원에서 저쪽 변호인이 주장하기를 직권남용죄를 인지하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를 했으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겠지만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대충 끼워 넣어가지고 수사에 인지 수사에 그 순서를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진실이 어떠냐라고 공수처 차장에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인지 수사를 한 게 아니랍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에 따라서 고발 사건을 했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인지했느냐 이것은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발이 됐는데 내란죄 먼저 직권남용죄 먼저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내란죄를 나중에 고발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 고발장에 따라서 고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 변호인들이 저쪽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법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설령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무효라는 의미였던 것이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라든가 그다음에 증거 그 김용현이라든가 또 뭐 이런 뭐 곽종근이라든가 여인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수많은 증거들 이 증거들의 그 어떤 적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진행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에 22대 국회가 있어서 그나마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24시간 지금 비상대기 체제로 도입이 됐어요. 저도 오늘 집에서 속옷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호총 직후에 규탄대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를 하면서
이 비상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 원내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박찬대 대표 발언을 좀 함께 좀 보고 오윤혜 씨는 네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1심 법원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우정 총장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 방송 뒤에 두 분 또 일정 있으시죠? 지금 저희가 광화문 집회가 네, 지금 7시부터인가요? 예, 6시 반으로 6시 반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고 또 현장에서 라이브 오늘 바로 또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짧게 이것만 좀 보고 마무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실 이제 계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밀리면 죽는다라는 실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밀리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 댓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주시면서 바로 좀 하지 이런 얘기 주시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일 2차 계엄이 윤석열이 돌아와서 2차 계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간 저희가 여러 언론에서 공개됐던 부분들 실행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진행이 한꺼번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사가 있었어요.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도 준비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저거를 보면서 이게 만일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벌어질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네. 그 계엄의 과정이라든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아예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아예 없애서 비상 조치 입법기구인가요?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상 법에 의한 지배를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엄령에 의해서도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도 해산이 안 되는데 선관위 해서 해산시키려고 했고 자기들이 편하게 전두환 때 그 보위입법기구인가요? 그걸 흉내낸 것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 생각은 계엄을 해서 자기들이 그 군대로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알아서 다 처단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이 돌아오면 진짜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자기 정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계속 떡고물 나눠주고 대대손손 먹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마구 법에 의하지 않는 탄압이나 이런 것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영화 뭐 007 보면 살인 면허 이런 게 있듯이 현재 기각은 윤석열에게 내란 면허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권력자라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판명이 된 상태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짜 사생결단을 할 생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점을 지금 보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믿어주시고 저희가 그 토론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초선 의원 그룹에서는 단식하자, 삭발하자, 뭐 지금 이제 텐트를 치고 바깥에 나가자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각오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과 탄핵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저는 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 못 드리긴 하지만 뭐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강경하게 지금 지도부에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도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칙이나 이런 것들을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탄핵 기각돼서 다시 그 윤석열 복귀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계엄해도 해제도 무의미하고 해제해도 아마 끌어가서 그냥 이런 필요 없어 할 거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 발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죠.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마 맞아요. 그 찬성의 사람 다 차단되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무법시대 되는 거예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도 뭔가 복잡할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좀 마치고 같이 그 광화문 광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헌재의 매크로를 돌리고 있는 극우들 이야기가 저희 민주파출소 쪽으로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CG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런 이제 화면들 국민의힘 갤러리에 떠 있는 것들입니다. 방법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 3번만 하면 글 제목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 이거를 사용해서 사용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이 매크로를 돌리자 이런 글들이 좀 나돌고 있어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된 게시물이 9만 1,000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헌법재판소 삭제에 해당하는 글 해가지고 9개가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도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그리고 8번 보면 타인의 이름이나 관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재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맹목적 비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말씀드렸듯이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런 것을 이제 내는 것은 저게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매크로를 쓰고 네. 일부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다 다행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여론이 맞나 하는 이렇게 착각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여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한 명씩 되시는 분, 시간 되시는 분 들어가서 본인의 의사를 좀 주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래도 뭐 지금까지 명예롭게 법관 인생을 살아왔던 네. 믿을 만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믿고 또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네. 저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박을 해야 되고 겁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위축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걸 생각하면 앞으로 좀 며칠간은 우리 민주진영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도 광장에 많이 모여주시고 네. 저기에 댓글이 안 올라가는 네. 저런 그 상황이 되면은 개인 SNS 활동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이러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좀 힘을 주고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믿고 양심껏 소신껏 판결해달라는 이런 뭐 요청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심우정이 저렇게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이 결정을 보면서 제 주변에 사업도 오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계시거든요. 네. 민주당에 대한 조금 비판적 시각을 늘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뭐 통화를 하면서 들으니까 본인과 네. 본인 주변에 유사한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뭔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서야 되냐 공기조직이 네, 이렇게 나라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을 보고서 또 저런 그 불행한 사태가 또 오히려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망하시는 국민들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단합을 하고 네.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그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런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좀 희망을 갖고 더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상황들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심에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무법적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어서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하고 가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결사항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뭐 위협도 가해지고 있고 뭐 여론전도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두 분 뭐 건강 괜찮으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 그동안에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돌아가리라는 그러한 그 기대, 네. 뭐 이런 상식만을 기초로 조금 느슨했던 면이 있지 않은가 네. 저 스스로 반성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어떤 예측이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회의감 같은 게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아마 힘드실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정의는 나중에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정의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의 파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기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염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론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깥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국회와 광장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